여러 가지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 한 번만 클릭하면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비트코인, 제2의 이더리움. 이제 파이코인만 잡으면 돈이 돼. 클릭만 하면 된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 실질적인 어떤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이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죠. 파이 생태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어떤 모든 재화나 거래나 트랜잭션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파이의 가치와 직결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코인을 이용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다양한 국가, 인종, 지역을 떠나가지고 모두 다 한 가지 화폐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상당히 메리트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이죠. 과연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에 대해서 다뤘는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아마 사람들을 모집할 때부터 아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예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래소 상장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지금 현재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홍보를 하신 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2021년도 12월달 거래소에 상장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광고를 하고 레퍼럴들을 모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2021년도 12월 달에는 사실상 메인넷이 됐습니다. 여러분 짝짝짝 이러고 끝났어요. 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았고요. 실질적인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에 대한 어떤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은 분명히 우리가 하루에 한번 클릭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코인인데, 우리가 2021년도 12월 달만 기다렸는데 그때는 메인넷이 되지 않았다고요. 폐쇄형 메인넷은 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어떤 오픈 메인넷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래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이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희망을 받느냐, 2022년도 3월 달에 드디어 공지가 떴습니다. 어떤 공지가 떴었죠? 자, 이제 메인넷이 우리 알잖아. 2021년도 12월 30일 날 메인넷이 만들어졌어요. 일단 폐쇄형 메인넷. 이제 오픈 메인넷도 곧 만들어질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채굴률을 좀 조절을 할게. 채굴률을 조절을 할게. 언제부터? 3월부터 조절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고 매 월마다 채굴률이 바뀌게 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속도 조절에만 그치지 않아. 기존에 레퍼럴을 했지. 레퍼럴 꾸준히 해.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할 거야. 그리고 매일마다 클릭하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우리는 다양한 보상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노드 보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앱 사용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하는 앱 사용 경험에 대한 보상을 준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좋아.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라고 물어봤을 때 KYC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뭔가가 되는 것이 맞아. 그런데 KYC의 K자에도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구경을 못한 겁니다. 언제 되지?
KYC 된대, 곧 된대, 곧 될 거다. 영어로 soon. 메인넷도 곧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KYC도 안 되는데 무슨 오픈 메인넷이야. 그쵸? KYC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 최고라는 것을 멈춥니다. 여기서 양극화가 되는 거야. 이 가치를 믿고 계속적으로 이제 노드나 아니면 다양한 방안들을 이야기하는 진영과 이제 더 이상 파이코인을 못 믿겠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진영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팀, 코어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KYC 될 거다. 그리고 곧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대규모의 KYC가 진행이 될 거다. 이러면서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언제입니까? 2022년도 7월 13일. 드디어 실질적인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P2P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유저들이 정말 되나보다. 와, 신난다. 한 달이면 끝날까? 두 달이면 끝날까?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야,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이탈이라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연되는 파이 프로젝트. 두 번째, 처음부터 레퍼럴, 어떤 신규 모집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악수를 뒀다라는 부분이죠. 그 누가 거래소에 상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2의 비트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퍼럴은 모았을지언정 그들에게 정말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맞죠.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러 유튜버들이 있지만 다양한 소식들을 검증받지 못한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했죠. 뭡니까? 사진 한 장에 의존해서. 파이코인 대박이야. 사진 봐봐. 사람들 모여있잖아. 그리고 모임도 가졌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린 파이를 결제 매장으로 합니다. 우리는 파이를 뭘로 하겠습니다.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인데 글쎄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하겠다. 아니면 공증을 받겠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죠.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피로도가 증가를 하고 이 피로도가 증가한 그런 상황 가운데 파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색이 바래버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맞이가 됐어요.